네, 어제 북한의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을 펼치자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즉각 압도적인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두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데 이어서 이렇게 시위성 편대 비행까지 벌이면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것은 저희가 연일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 어제는 항공기 12대가 시위성 편대 비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요. 제가 북한을 쭉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태는 과거에 보기 힘든 거였거든요. 네. 결국 지금 보면 며칠입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아주 특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서 편대 비행을 하고 또 공대지 사격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거에 볼 수 없는 행동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 굉장히 대담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고 연합연습을 할 때는 사실 도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북한에 보여준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미의 대응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레이건 항모가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동해로 들어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연합 편대 비행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응 차원에서 엘리펀트 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압도적인 이 전투기,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응징보복할 수 있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중 전력을 과시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직접 대응을 하질 않았는데 어제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그런 이 공중 전력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인 시위 비행을 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자기들이 노리는 군사 역량을 늘리는 그 한 부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또 한 부분으로는 한미를 향한 경고와 특히 우리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다목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례적으로 시위성 비행까지 한 부분 좀 자세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한 CG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보면 저기 특별감시선이라는 곳까지 다가와서 저기에서 이 시위성 편대 비행을 했단 말이죠. 네. 저기가 어떤 곳입니까? 저기에서 비행을 했다는 걸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군사분계선, 우리가 네. 일방적으로 휴전선이라고 부르죠. 이게 남과 네. 북이 색깔이 다르게 가운데 경계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차라든지 이런 이 지상에서 기동 장비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데 전투기 또 이 항공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 공중 전력의 움직임은 좀 더 먼 거리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감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설정한 선입니다. 네. 북한의 전투기가 저기 선에서 움직임을 나타내 보면 우리의 그 감시 경계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한층 높여서 이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군사분계선 바로 뒤쪽에 저긴 잘 안 나타나는데 전술조치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 탈이죠. 예. 그 전술조치선까지 오면 우리가 즉각 기동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별감시선 어제 이 황주와 곡산, 이 곡산에서 이제 떴는데 이게 사실 특별감시선 남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상 초계 비행을 하는 이 공중에 떠 있는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지상에 있던 전력이 다시 떠서 합세해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F-15K를 포함해서 30대가 네. 대응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북한 군용기가 12대인데 우리가 30대가 대응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전술 조치선을 2012년에 넘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전술 조치선을 넘기도 했는데 이 전술 조치선을 만약에 넘으면 바로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기가 과거에 전투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온 적이 있어요. 예. 귀순한 적이 있었죠. 이웅평 대위라고 네. 귀순해서 넘어왔는데 그럼 뭐 귀순한다는 표시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귀순 절차를 밟아서 보호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아무 통보도 없이 만약에 전투기가 넘어온다면 침략이 합니다. 예, 침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공중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술 전투선까지만 넘고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는다면 뭐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술 조치선을 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여 대 F-15K와 같은 전투기들을 이렇게 출격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12기고 우리의 공군력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원래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30여 대까지나 투입했다는 것, 그만큼 좀 강하게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면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남북 간의 공중 전력의 차이를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라는 게 뭐 미그 29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미그 29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마 F-16에 필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F-16이 약간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F-16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예. 네. 이걸 지금 금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F-21만 해도 F-16보다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근데 북한이 최신의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F-16 정도의 수준이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F-16 이후에 F-15K도 있고 F-30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투기 압도적인 전력인데 북한이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한다면 우리 압도적인 전력과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윤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한다면 한미의 엄중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네. 우리가 이런 역량,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비행 이외에도 어제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발사 2발을 했는데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발사 장소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평양 삼석이라는 일대란 말이죠. 이 장소가 갖는 의미도 있을지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이렇게 하루에 이제 다르게 발사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지. 예, 과거에도 뭐 같은 날 여러 종류의 이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금년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25일 이후에 발사했던 행태를 보면 이 날짜별로 시간과 장소와 거리와 고도와 속도를 각각 달리해서 그러니까요. 발사를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 발사한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한 시간대란 말이죠. 6시부터 20분 고 어간 사이에 2발을 발사했는데 사거리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하나는 300km, 하나는 800km란 예.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마 다른 종류의 미사일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300km로 날아간 것은 우리가 KN-25 초대형 방사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800km로 날아간 것은 일부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금년에 여러 발 발사했던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점 타격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요격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이제 삼석이라고 하는 곳은 그동안 순안공항 일대에서 주로 많이 발사를 했는데 예. 순안으로부터 약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고 평양 방어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다른 장소에서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9월 초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발표했고
김정은이 명령하면 어느 시 어느 장소 어떤 조건에서 즉각 이 발사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김정은의 지시와 법령화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격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요격망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술핵은 작고 위력이 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바로 미사일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이 미사일을 자기들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요격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려면 굉장히 은밀성, 이 기습 사격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피 기동이라는 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격도 못하고 원점도 회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선제 타격이라든지 요격이라든지 응징보복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한국형 삼축 체제를 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미사일의 시위성 비행까지 하는 걸 보면 외무성 담화나 이런 데서 밝힌 내용만 봐도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들어왔었던 레이건호를 굉장히 의식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느끼는 이 로널드 레이건호는 어느 정도 위협적인 겁니까? 예, 그동안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웬만큼 아실 거예요. 이게 떠다니는 군사 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을 뛰어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군사 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항공모함 자체의 크기도 그렇지만요.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항공모함 자체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감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표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항공기만 해도 80대를 탑재하고 있고요. 승종원이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순양함, 구축함, 그다음에 잠수함 이 전단이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로널드 레이건 함에 대해서 파철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굉장히 무서워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항공모함이 와도 직접 김정은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항공모함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겁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전투가 붙는다면 제가 볼 땐 평양이 일거에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오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즉각 대응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한미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여론을 나쁘게 네.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근본 원인은 북한에게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이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지난주에 대잠 훈련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는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오늘과 내일은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훈련들 어떤 훈련인지 그리고 이 훈련들의 차이점이라든지 의미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두 가지의 훈련을 했죠. 한미가 연합으로 하는 해상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대잠 훈련을 했죠. 연합 해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의 해상 전력이 힘을 합쳐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면 그 미사일을 동시에 포착을 해야 되죠.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것을 요격을 하거나 요격이 실패한다면 원점을 타격을 해야 된단 네.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전력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한미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 해상 훈련이죠. 예. 그다음에 연합 대잠 훈련은 일본도 함께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하고 미사일에서 만약에 SLBM을 발사한다면 예. 그것을 사전에 탐지해서 요격하고 그다음에 그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퇴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훈련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동원하고 또 그걸 운영하는 인원들이 함께 연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호가 그걸 마치고 돌아갔다가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정말 대담하게 발사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방향을 돌려서 왔고 다시 연합훈련을 하자 이제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한미 훈련을 못하게, 한미일 연합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잠 훈련까지 하고 돌아갔다가 이번에 다시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앞서 이제 짚어주셨던 그 두 가지를 한 번 더 반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연합 이제 대잠 훈련은 아닙니다만 연합 해상 훈련을 일본이 이제 이번에 합세해서 같이 했죠. 아, 그때는 한미만 했다면 이번에 한미일이 그럼요. 한미일이 이제 합세해서 함께 해상기동 훈련을. 예,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하고 요격하고 대응하는 그런 역량을 한미일이 함께했다.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남쪽으로 옮겨서 예. 함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미가 아니라 이제 한미일이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화 통화를 나누기도 했었고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하나요? 예, 한일 정상이 얼마 전에 뉴욕에서 만났고 뭐 잠시 만났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북한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일련의 도발에 대해서 위협을 함께 공감을 하고 공동 대응한다.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위협을 공감하고 공조하기로 예.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행동은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한일 이 안보 협력은 좀 소원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국과 일본이 그런 과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는 있지만 사실은 일본은 우리와 자유민주를 같이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동시에 동맹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함께 느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전력을 함께 힘을 합친다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 다시 말하면 북한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한반도에 만약에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투입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는 그렇죠. 얘기냐? 예.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외국 전력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그쪽에서 요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됩니다. 일본 전력이 한국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억제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제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고 또 일본의 안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은 전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또 드려봐야 됩니다. 사흘 전에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군에도 계셨기 때문에 남다르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가장 컸다고 보시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저도 군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이 송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뭐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미국 최첨단 미국도 그런 사고는 수시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다만 사실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합참의장도 또 합참에서도 공식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고 즉각 해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주요 전력이잖아요. 네. 이런 전력이 나타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 꼼꼼히 점검해서 장비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불량률을 제로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도 앞으로 계속 군뿐만 아니라 이 방산 업체들도 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